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 207일 동안 학교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죠? 가석방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가석방이 됐고 석방 되자마자 회사로 가서 엄청난 구상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지금 노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논란 속 화제의 인물 이재용과 함께 지금 바로 지식캠핑 떠나보실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캠핑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었지만 반대로 이제 국익을 위해 일해달라는 명분으로 풀려난 영향력 갑 이재용.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삼성전자 주식은 폭락을 하고 있냐 왜? 네. 일개 동학 개미의 눈물이었고요. 자, 이제 이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은 고 이건희 회장의 첫째 아들이죠.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이재용이 맡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신근경색으로 병상에 있을 때부터 그룹 총수 자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회장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아직은 회장이 아닙니다. 부회장직함으로 감옥에 갔다가 지금 취업 제한 5년을 받은 상태. 그게 풀려야만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겠죠. 사실 회장이건 부회장이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재용인데. 이재용은 1968년 6월 23일 서울 출생입니다. 이재용은 어릴 때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버스 타고 다녔고 친구들도 집에 잘 초대했다고 하고요.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이라는 걸 친구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재용 집에 초대 받아서 갔을 때 알았겠네요. 이 자식 겁나 황금 수저네 그랬겠죠. 하여간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게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공부는 뭐 항상 잘했고 특히 수학을 그렇게 잘했다고 해요. 학교는 경기초, 청운중, 경보고 그리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게이오기 주크대학 MBA 석사, 하버드대학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력만으로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은 적이 없네요. 네, 삼성그룹 후계자였으니까요. 꼭 그럴 필요도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동양사학과 졸업이라니 참 흥미로운데요. 역사를 좋아했나 봅니다. 이건 삼성그룹을 세운 이재용의 할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의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영학은 나중에라도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을 전공해보는 건 어떻겠니? 하시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경영학도 어려워요. 어쨌든 경영학도 쉽지는 않을 건데 인문학을 선택했던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영에도 인문학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옥행. 인간을 너무 잘 이해해서 감옥행. 네,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죠. 이재용은 지금 반도체랑 백신 관련해서 어깨가 정말 무거운데요.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역할을 잘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중요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개발과 수급이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용인 거죠. 사실 반도체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 세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죽진 않잖아요. 또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하고 따라잡으면 되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백신 문제는 좀 다르죠. 이게 지금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 백신이 엄청 중요하고 사람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데다가 국가적으로 보면 백신 패권이라는 게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져서 사실 지금도 좀 늦긴 했지만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백신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서 뭐 다른 회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의 역할, 다시 말하면 삼성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재용의 영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알고 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삼성자 붙은 그룹들이 있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 그 밖에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의 18%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죠. 무려 삼성물산 지분이 43% 이상, 또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인데 이재용의 삼성생명 지분이 10%가 넘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딱 봐도 영향력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경영 능력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 그땐 뭐 이견이 안 나오겠지만 좀 옛날 얘기긴 한데요. 2000년에 이 삼성 프로젝트 실패했던 걸로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재용이 보안 전자결제 IT 사업 총괄 회사를 직접 500억을 투자해서 세웠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재용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였었는데 그때 망한 게 흑역사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흑역사는 흑역사일 뿐이고 현재 시점 이재용의 경영 능력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기업 실적도 좋고 비전도 좋고 삼성 이미지도 현재 세계적으로 좋으니까요. 문제가 있다면 그룹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조 금지나 공장 직업병, 백혈병 문제, 편법 승계 같은 건데 이에 대해서 이재용은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합니다. 또 이재용식 인사 과정이 꽤 괜찮다고 하죠. 임원진을 두텁게 형성해서 점점 커가는 삼성그룹의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그것 때문인지 이재용 공백기에도 아주 큰 잡음이 있었던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용이 사적으로 어떤 사람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야구랑 발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잠실에서 경기를 하면 1년에 몇 번은 꼭 야구장에 갔었다고 하네요. 한국 시리즈 때는 시간 날 때마다 갔고요. 아 부럽습니다. 티켓 구하기도 힘든데 좋은 자리에서 봤겠죠? 이재용이니까요. 또 발레를 본인이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딸이 발레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2015년에 딸 공연을 보러 갔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공연 끝나고 한 기자가 LG 휴대폰 들이밀면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이재용이 갤럭시 쓰셨으면 인터뷰했을 텐데 하고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이재용이 계속 갤럭시 타령을 하다가 그 기자한테 갤럭시 폰 중에 뭐 갖고 싶냐 물어봤대요. 세심하게도 통신사가 뭐냐고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 기자가 대답을 하니까 딱 그 기종 그 통신사로 기자한테 선물을 해줬대요. 부럽죠? 그래서 갖고 싶은 거 누가 물어보면 어물쩍거리지 말고 항상 구체적으로 제대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여튼 또 갤럭시 노트 7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재용은 아이폰 들고 있는 기자 보면 아 아이폰이네요? 한마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폴더블 폰 나오면 그러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성격이 참 좋아 보여요. 친화력 좋고 위트 있고 젠틀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상이 엄청 흔하잖아요.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라고 해야 하나? 돌아다니는 짤들 보면 친해지고 싶은 부자 삼촌 같은 느낌. 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이재용님 앞으로 정직하게 세계 인류 기업 총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용님과 함께한 지식캠핑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캠핑의 핑직이었습니다.